애널리스트가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업 견문록, 오늘은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도 많은 기업들을 또 탐방하고 다니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유망하게 보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넥스턴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넥스턴은 업력이 약 13년 정도 됐고 2000년에 설립했으니까요. 정밀 공작 기계를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세계 최초의 56mm 그리고 68mm 대형 CNC 자동 선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네. 있는 중소 알짜 기업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CNC 선반 정밀 기계 이거 뭐 하는 장비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쇠 깎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 황동이든 알미늄이든 그런 것들을 기계에 넣으면 프로그래밍했던 설계대로 초정밀 소형 부품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은 자동차 부품이나 볼트 너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심지어는 의료기기 쪽에서 임플란트 같은 아주 정밀한 부품들도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턴의 수출 비중은 약 50%입니다. 이 수출이 이제 관건이고요. 이 회사의 가장 좋게 보는 투자 포인트도 역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적입니다. 상당히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가 실적 개선이다.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폭발적인 실적 성장에 근거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적 측면에서 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뷰웍스라든가 아이텍스 예.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이제 폭발적인 실적입니다. 네. 폭발적인 실적이 이어질 수 있냐 없냐가 바로 이제 주가가 가다가 꺾이냐 계속 가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요. 넥스턴 같은 경우도 이런 폭발적인 실적이 2014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 변화의 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제 탐발 갔다 왔더니 이제 공장은 가득 찼어요. 이제 예. 발주를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2013년도는 매출액 250억 원, 전년 대비 약 17% 개선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2% 개선된 45억 원 정도가 전망됩니다. 상당히 호실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년입니다. 올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이 네.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이 회사의 주가를 판가름할 것 같은데요. 연간 실적은 바로 이제 표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보시면 2008년도부터 제가 실적을 추정해 봤는데요. 지난 5, 6년간 거의 200억에서 300억 정도에 갇혀 있었다. 근데 2013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매출액 600억, 영업이익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대비해서 이익 같은 경우 2배 이상, 매출액 같은 경우도 역시 2배 이상 퀀텀 점프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2013년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실적 개선에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의 핵심 부품들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엔화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데요. 엔화 약세에 대한 원가율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이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한 이거와 맞물려서 전체 이 회사의 수출 비중이 약 50%입니다. 그 50% 중에 70%가 유럽 쪽이에요. 이태리라든가 터키 쪽에서 이 회사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럽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선기계 상당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를 내년에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바로 실적 개선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CNC 장비를 한번 발주하면 보통 제품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14년에서 15년 정도 씁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업력이 13년, 14년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교체 주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여태까지 발주했던 물량 한 1,500대, 1,600대 정도 되는데요. 순차적으로 교체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세계 최초의 신제품 출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제품들이 내년에 강력한 실적 개선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신제품이 하이라이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시잖아요. 쇠를 깎는 기계를 만든다. 신제품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신제품이라고 네. 해서 기계 쪽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요. 네. 이 회사가 지난달 9월에 독일 하노바에서 열린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에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근데 이 신제품이 바이어들 사이에서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고요. 선주문도 나오기 시작하는 등 회사 내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CNC 선반이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네. 보면요.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낸 신제품은 세계 최초로 듀얼 제품을 만들어서 넣으면 입력하면 두 개의 제품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하나의 기계에서요? 그렇습니다. CNC 예. 기존에 있던 기계에서 두 개의 제품이 한꺼번에 나오는 상당히 혁신적인 세계 최초의 듀얼 CNC 선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조사 입장, 그러니까 이 회사의 고객사겠죠.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한 대 가지고 두 개의 제품을 만든다. 생산 능력이 두 배로, 캐파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격만 비슷하게 현재 제품하고 가격만 비슷하다고 하면 폭발적으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공격적으로 팔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어제 신제품을 출시한 게 아니고요. 회사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금 마케팅 인력들도 상당히 대거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는 안정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준비하는 마지막 원년이고 2014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숫자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신제품 출시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포인트 외에도 또 성장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모멘텀 부분입니다. 모멘텀은 예. 이제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제 모멘텀이 붙어 있으면 회사가 주가가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넥스턴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공작 기계를 생산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관심 많은 게 3D 프린터죠. 그렇죠. 그래서 3D 프린터 관련주로 일부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공작 기계 왜 이제 3D 프린터로 이렇게 엮이나 역시 이제 구조가 기본적인 원리가 3D 프린터와 비슷하기 때문에 엮이고 있습니다. 공작 기계라는 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컴퓨터 설계 도면을 프로그래밍해서 입력을 하면 좋은 제품이 자기가 설계한 제품이 뚝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D 프린터도 역시 비슷한 원리입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의 형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TPC라는 회사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뭐 3D 프린터 주가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3D 프린터의 기본 원리는 그림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X, Y, 그러니까 세 축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3D 프린터입니다. 상하, 좌우 이런 방식의 지금 네.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가장 정교하고 정밀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넥스턴이 갖고 있는 기술은 3축 제어가 아니라 7축까지 제어할 수 있는 더 세밀하게 7축이요?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고 주축도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훨씬 더 소형 가공 부품들을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3D 프린터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3D 프린터가 향후에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뭐 금속을 깎는 것들이죠. 결국 이제 산업용 3D 프린터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공작 기계들이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수혜주로 부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3D 프린터 산업이 급성장을 한다면 이쪽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네, 뭐 어쨌든 지금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3D 프린터 산업에 들어오질 않고 있지만 소재가 핵심이에요. 그 3D 프린터는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장 기업들 중에. 그래서 소재가 메탈 소재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공작 기계 업체들은 뭐 너도 나도 기술력만 갖고 있다면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넥스턴 이미 주가가 52주 최고가 수준까지 올랐다가 그 근처에서 지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시가총액은 상당히 작습니다. 마이크로 스몰캡이고요. 기관 접근이 아직까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3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넥스턴을 보는 중장기 그림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넥스턴이 하고 있는 기계 쪽 선진국 특히 유럽 경기가 회복되면서 본업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유럽 경기 회복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넥스턴이다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회사가 시가총액이 290억이에요. 근데 현금이 70억, 그리고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18% 정도 있고요. 오너가 12BW 상당히 싫어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희석가증권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5년간 200억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지만 2014년은 공격적인 경영의 원년이다. 그 공격적인 경영의 원년은 바로 신제품을 가지고 매출 드라이브를, 이익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이 이제 모멘텀 부분입니다. 네. 이 모멘텀 부분은 뭐 없어도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기술들은 상당히 축적된 기업은 확실하다. 이제 이 시장이 뭐 5년 뒤, 10년 뒤
개화가 되고 본격적으로 산업용 프린터가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도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D 프린터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근거를 많이 갖춘 회사죠. 넥스턴에 대해서 쭉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넥스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스몰캡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잖아요. 요즘에 이쪽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뭐 일단은 뭐 돌아다녀 보면 예. 실제적으로 뭐 헬스케어 쪽들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반면에 IT 쪽들은 뭐 삼성전자의 마진 스퀴즈, CR이라 그러죠. 단가이나 압력들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추천할 종목들이 IT 쪽들은 상당히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네. 의료기기 쪽들은 전반적으로 업종이 호황세고 미국 쪽도 상당히 의료기기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뭐 현재 이제 화학이라든가 조선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좋은가 살펴봤더니 실적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와 실적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피로감, 주가 피로감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면 이제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예. 뭔가 어떻게 아직까지 뭐 실적 개선이 다음 분기부터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모습들이 중소형주들한테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뜻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시기보다는 좋은 종목에 있어서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또 중소형주와 관련한 시장 상황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